않아요. 그러니까 중개형 ISA에 만약 여유가 있다면 한도까지 집어넣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 노후 자금을 위해서는 연금 펀드도 한도까지 집어넣는 게 좋아요. 만약 여유가 있다면. 여유가 없다면 있는 끈에서 3년 이상 투자할 끈은 중개형 IS에 집어넣으면 뭔가 절세가 돼요. 그다음에 노후 자금도 조금은 집어넣어야겠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빼면 안 돼요. 집어넣기 하면 앞으로 계속 은퇴할 때까지는 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고요. 혹시 저 이미 다른 회사로 옮기신 분 계세요? 그러면 퇴직금 받으시죠. 그죠? 그 퇴직금을 쓰시면 안 돼요. 쓰지 말고 어디에 집어넣으라고요? IRP에. IRP에 집어넣으라는 거죠. 그럼 이게 마치 연금펀드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퇴직연금 받죠? 퇴직연금 받은 것도 그걸 쓰시면 안 되고요. 그거 어디다 집어넣는다고요? 이 IRP에 집어넣어가지고 세금 절세 효과 누리면서 하셔야 된다는 거죠. 만약 자금이 3년이 일어나면 MMF나 CMA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한다면 뭔가 지수를 추종하는 ETF 이런 데 투자하시는 게 맞는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예. 이 사람들 이야기한 건 저축자산, 투자자산 이렇게가 예금, 적금, 그다음에 저축보험 하라고 했는데 답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예. 이거는 다 관심을 좀 가지시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뭔가 조금씩이라도 돈이 지금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계좌예요. 정부에서. 뭔가 세제 혜택을 주면서 뭔가 사람들이 노후를 위해서 아니면 개인의 저축을 위해서 이 계좌들을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시는 게 맞아요. 제가 돈이 충분히 많으면 그러면 중개형 IS의 계좌에 돈을 한도까지 집어넣고도 돈이 생기면 그건 내 이제 주식 계좌, 일반 주식 계좌에 집어넣는 게 맞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냥 중개형 ISA 계좌에 집어넣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물론 현재까지는 중개형 ISA에서 외국 주식은 못 사요. 그러니까 외국 주식은 전부 다 일반 계좌에 집어넣어야겠지만. 주식 사기 전에 알아야 될 기초용어 총정리. 그래서 이것도 토스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식이 뭔지는 알아야겠는데 뭐냐면 회사의 소유권의 일부이다. 회사의 소유권을 잘게 잘라가지고 자른 그 조각이 뭐냐면 주식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식을 만약 가지고 있으면 저는 주주총회에 가서 의결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배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요. 혹시 회사가 청산한다면 그 청산한 남은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그게 주식이다.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뭘 얻을 수 있냐 하면 배당 수익과 실차익을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있다. 아시죠? 그죠?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 지수가 있다. 시장 전체를 시가총액만큼 투자한 지수가 있다. 그게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이다. 보통주, 우선주 아시나요? 한번 아십시오. 찾아보십시오. 그냥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가 아실 거고, 시가총액 뭔지 아세요? 네,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 기관, 외국인 이 투자 주체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외국인의 투자 동향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 별로 몰라도 상관없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적어도 개인, 기관, 외국인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셔야겠죠. 그죠? 예. 재무제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잘 모릅니다. 잘 모르세요. 예, 오케이. 네네. 근데 적어도 요거는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수익을 아셔야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듀퐁이라는 회사 아세요? 네. 네. 저 화학회사. 그죠? 듀퐁의 사업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부에 이 사업부가 이 그대로 둬야 될 사업부인지 아니면 좀 키워야 될 사업부인지 아니면 없애야 될 사업부인지를 분석하기 위해 가지고 분해하는 법을 하나 만든 거예요. 듀퐁에서. 이 사업부가 잘 되고 있는 사업부인지 못 되고 있는 사업부인지.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듀퐁 분해라 그래요. 듀퐁 분해한 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로이는 아시나요? 드라마 맞습니다. 들어만 봤어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 곱하기 총자산 회전율 잘 모르겠는데 부채비율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곱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걸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재무제표 모르신다 그랬으니까 재무제표를 일단 지금 갖고 왔네요. 그죠? 예. 재, 두 개의 중요한 재무제표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재무상태표.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는 뭐 어떤 거냐 하면 스냅샷. 우리 회사의 재산 상태를, 재무 상태를 그냥 어느 한 시점에 스냅샷을 찍듯이 찍어가지고 표시해 놓은 거. 그래서 지금 여기 얘는 뭐냐면 19년 6월 30일로 지금 본 거네요. 이 회사는 아마 결산이 6월 30일인 결산법인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보통은 결산이 언제 일어나냐면 12월에 일어나요. 12월 말일에 스냅샷을 찍은 게 재무상태표예요. 재무상태표는 왼쪽하고 오른쪽이 있는데 왼쪽에는 자산이에요. 오른쪽은 부채하고 자본이에요. 그래서 왼쪽은 뭐냐 하면 오른쪽은 뭐냐 하면 source of fund예요. 돈이 있어야지 뭔가 재산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 돈의 원천이 어디냐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오른쪽이에요. 근데 돈의 원천은 두 가지가 있어요. 주식회사는. 하나는 뭐냐면 남의 돈, 그 다음에 내 돈. 그러니까 이게 주주가 낸 돈. 우리가 주식을 사면 자본을 산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말고 은행에서 돈 빌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릴 수도 있잖아요. 그건 그 남의 돈. 그래서 이게 부채. 그러니까 주식회사는 기본적으로 장사는 뭐 어떻게 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내 돈에다가 남의 돈 얹어서 뻥튀기 해가지고 뭔가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 그게 뭐냐면 기본적인 장사의 기본 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네요. 내 돈하고 남의 돈 더 좀 빌려가지고 뻥튀기를 해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네. 그러니까 왼쪽은 뭐냐면 유스 오브 펀드네요. 돈의 용처네요. 사용처네요. 사용처. 그죠? 그걸 스넷으로 찍은 게 뭐냐면 재무상태표. 그죠? 근데 이왕이면 부채가 높으면 높을수록 훨씬 더 사업을 뻥튀기를 많이 할 수 있겠네요. 단점이 하나 있네요. 부채는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쩌다 보면 부채 이자도 못 갚을 정도로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회사가 부도가 나는 거죠. 그죠? 예. 뭐 그런 겁니다. 자, 오른쪽은 손익계산서. 요거는 뭐냐 하면 동영상입니다. 왼쪽은 스냅샷이라 그랬잖아요. 오른쪽은 동영상입니다. 요거는 뭐냐 하면 1년 동안에, 1년 동안, 지금 여기 얘는 6개월 동안이네. 그러니까 반기 손익계산서가 되겠네요. 그죠? 보통은 연간 손익계산서. 그럼 1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사업 영업을 해가지고 돈을 얼마나 남겼냐를 보여주는 거. 그걸 1년 동안 있었던 모든 흐름들을 다 합산해 놓은 거. 그게 뭐냐면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의 메뉴에는 뭐가 나오냐면 우리 물건 판 거, 판매액이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번에 뭐가 나오냐 하면 그 판매액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비용들이 나옵니다. 그걸 보고 매출 원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상품을 만들었다면 상품에 원재료비가 있겠죠. 원료비도 있고 재료비도 있겠죠. 그런 게 뭐냐면 매출 원가입니다. 그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옵니다. 그죠? 아직까지 돈을 번 건 아닙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비용들이 생기는데 그 비용이 뭐냐면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판매비는 뭐냐면 뭐 판촉하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생기겠죠. 그런 게 판매비입니다. 유통 그 채널들을 관리하잖아요. 그럼 그것도 판매비입니다. 그 말고 관리비도 있습니다. 어, 이를테면 뭐 어떤 거예요? 그 우리 본사의 직원들 있잖아요. 공장의 직원들 있잖아요. 그럼 그 인건비도 관리비 안에 포함됩니다. 또 뭐 복리후생비도 관리비에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뭐 기업이 사회에다가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기부를 하죠. 그러면 그것도 관리비에 포함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어디 갔나? 매출 원가는 매출이 발생시키는데 직접적으로 연관된 비용이고 요거는 뭐냐면 매출이 늘어나든 늘어나지 않든 어느 정도 일정하게 비용을 깔아야 되는 그런 간접적인 비용들을 판매비, 관리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하튼 매출 원가나 판매비, 관리비가 전부 다 뭐 어떤 거예요? 사업하다 보니까 생긴 비용이죠. 그래서 사업에서 벌어들인 돈에서 사업하다가 들어간 비용을 다 빼고 나면 그게 뭐냐면 영업이익입니다. 근데 회사는 사실은 뭐냐면 영업, 본업이 있고 본업 말고 부수적인 업무도 있죠. 가령 우리 회사가 빌딩을 하나 갖고 있는데 그중에
여섯 개 층은 우리 회사가 쓰지만 나머지 여섯 개 층은 임대를 했어요. 그럼 임대 수익이 생겼잖아요. 그런 거는 뭐냐면 영업의 수익입니다. 본업이 아닌 부수적인 업무에서 추가적인 수익을 올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본업은 아니지만 뭔가 비용이 생길 수도 있겠죠. 대표적인 비용이 뭐냐면 이자입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으면 빌린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그 이자가 영업의 비용 중에 한 아이템입니다. 여하튼 영업이익에서 영업 외 수익과 비용을 더하고 뺀 게 뭐냐면 이제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입니다.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서 법인세를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기 순이익이 생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 지금 이제 주로 IT 백그라운드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사실은 이 재무제표에 대해서 이해가 별로 없죠. 그죠? 그리고 사실 만약 학과가 IT 경영학과였으면 이거 지금 가르쳐 줬어야 됩니다. 적어도 회계는 꼭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회사가 어떤 상태인지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 우리 회사가 부채가 굉장히 많으면 우리 회사가 위험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회사가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올해는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였다 하더라도 10년 동안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이면 우리 회사가 버틸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저 IT 백그라운드로 갖고 계시는 분도 요 정도 컨셉트는 가지고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의 지금 재무 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셔야 돼요. 여러 해에 걸쳐 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 회사가 지금 잘 되고 있는 회사인지 잘못되고 있는 회사인지 아셔야 돼요. 또는 회사를 옮기실 때가 있으시면 옮길 때 내가 가려고 하는 회사가 지금 어떤 회사인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2년 전에 제 며느리가 회사를 옮겼어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그 회사의 재무제표는 꼭 한번 봐야 된다.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한번 재무제표 보고 너 회사 지금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며느리한테 그 이야기를 안 했던 거지.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회사가 직원이 1,300명인 회사인데 지금까지 5년 동안 계속 적자였던 거야. 그리고 그 적자를 버티지 못하는 거야. 그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2년 전에 들어갈 때도 이 회사는 적자기 때문에 버티지 못하는 회사였는데 그냥 직원이 1,300명이니까 굉장히 대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회사에 들어간 거지. 그런데 며칠 전에 어 갑자기 권고사직 구조조정을 하기 시작한 거지. 회사 1,300명 중에 반 정도를 지금 날리겠다고 하고 권고사직 동의서에 동의를 하라 하면서 지금 월급이 두 달치 지금 연체가 월급을 두 달치 안 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구조조정 한다고 권고사직 동의서에 동의를 하라 해서 갑자기 저한테 찾아와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때 내가 2년 전에 얘가 저 회사 옮길 때 그거 보라고 내가 한번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이야기를 안 했구나라는 거 아차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회사도 안정적인지 안정적이지 아닌지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투자하고 있는 회사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수년 동안 계속 영업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체크해 봐야 돼요. 제가 요 그림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좋은 회사인 거죠. 영업이익이 계속 플러스고요. 2020년, 상장이 2020년에 했을 것 같은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계속 플러스고, 그 다음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이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게 좋은 회사인 거예요. 투자금은 자본에 해당되는 건가요? 무슨 투자금? 어, 여기서 투자금이라고 회사에서 하면, 받은, 회사에서 받은 투자금? 다른 회사나 뭐, 그러니까 스타트업 같은 경우 투자금을 받아서 운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자본